자, 여러분, 이번 영상부터는 우리 수업의 두 번째 토픽인 시간을 고려한 돈의 가치 계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픽의 학습 목표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투자 대안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을 나타내는 현금 흐름도라는 것을 작성을 할 수가 있고, 연 복리인 경우, 그러니까 이자가 복리로 발생을 하는데 그게 매년 발생하는 경우, 단일 현금 흐름에 대한 할인 현금 흐름을 계산할 수가 있다. 그리고 네 가지 종류의 현금 흐름, 부정기적 현금 흐름, 균일급수 현금 흐름, 등차급수 현금 흐름, 등비급수 현금 흐름 이런 게 있는데 각각이 뭔지를 좀 구별할 수가 있고 또 각 현금 흐름의 가치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목이자율이라는 것과 실효이자율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알고 그 명목이자율의 단위기간 내에 복리가 여러 번 발생하는 경우 돈의 가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들이 지금 바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 토픽의 내용들을 차근차근 배우다 보면은 이제 학습 목표에 있는 것들이 뭘 얘기하는 건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현금 흐름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뭔지 먼저 살펴보자면은 이 슬라이드에 있는 이 그림 세 개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현금 흐름도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 형태로 그렸는데 사실 세 개 다 똑같은 상황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그래서 현금 흐름도는 투자 대안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현금이 발생하는 시점하고 크기를 그림으로 이제 나타낸 그런 시각화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수기로 그리는 방식, 그러니까 손으로 그리는 방식이라는 거고, 책에 있는 그림을 제가 캡처해 온 거고, 그리고 밑에 두 개는 컴퓨터로 그린 건데, 왼쪽 거는 제가 이런 코드로 파이썬으로 그린 거고, 이 오른쪽 거는 이제 파워포인트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손으로 그리는 방식을 주로 사용을 할 건데 이제 그 수업 자료에다가는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좀 더 보기 좋게 그려놓은 것들을 다 첨부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금 흐름도에서 가로축과 이제 세로축이 있는데 이 가로축은 뭘 나타내냐면 시간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미래 시점을 나타내는 거고 세로축은 현금 흐름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 이 세로축이 위쪽 방향이 있고 아래쪽 방향이 있는데요. 이제 위쪽 방향은 현금 흐름이 유입되는 그러니까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방향이고 아래쪽 방향 음의 방향은 나가는 현금 흐름 그러니까 유출되는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그런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그림상에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일단 현금 흐름도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이 시간축을 그러니까 이산적인 시간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점들이 숫자로 0, 1, 2, 3, 4, 5 이렇게 띄엄띄엄 써져 있는데 그래서 현금 흐름도는 시간을 이산적으로 보기 때문에 현금 흐름도 상에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시점들은 항상 요 띄엄띄엄한 시점 거기서만 이제 발생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제 시간이라는 거는 원래 연속적인 그 물리량인데 이 현금 흐름도의 이산적인 시간 축에서 표시된 각 시점들은 그러면 연속적인 실제 시간에서 어떤 시점들을 나타내는 것이냐라는 거는 조금 뒤에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일단 지금은 각 시점에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고만 인지를 하고 그리고 요 앞 왼쪽에 있는 시점들이 오른쪽에 있는 시점들보다 더 과거 시점이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시점들일수록 왼쪽에 있는 시점들보다 더 미래 시점이다라는 것만 인지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금 흐름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0시점에는 이 음의 방향으로 4천의 현금 흐름이 발생했고 1시점에는 양의 방향으로 5천, 2시점에는 음의 방향으로 3천, 3시점에는
양의 방향으로 5천, 40점에는 음의 방향으로 2천, 50점에는 양의 방향으로 5천 이렇게 현금 흐름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현금 흐름도가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 작성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0시점에는 음의 방향으로 사천이 발생했으니까 그 말인즉슨 음의 방향이라는 거는 현금이 유출됐다는 거야. 그 사람의 통장에서 이제 0시점에 사천이 빠져나갔다는 거고, 그리고 1시점에는 그 사람의 통장에 5천이 이제 들어왔다는 거고, 2시점에는 3천이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현금 흐름도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동일한 여기 써놨는데 동일한 상황에 대한 현금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 현금 흐름도를 그리는지에 따라서 그 이 현금 흐름도에 표시되는 화살표의 방향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사람 뭐 A가 있고 여기 사람 B가 있다고 치면은 지금 제가 요 현금 흐름도랑 비슷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어떤 시점 0에 현금 흐름이 발생을 했는데 4천의 현금 흐름이 이렇게 발생했다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현금 흐름이라는 건, 그러니까 요 상황 자체는 이제 객관적인 하나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내가 현금 흐름도를 그린다는 것은 내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 현금 흐름도를 그릴지를 이제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현금 흐름도 보니까 시점 0에 이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 관점에서는 4천이 유출됐잖아요. 아, 그러면은 지금 요 현금 흐름도는 요 사람 관점에서 그려진 그런 현금 흐름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사람 관점에서는 시점 0에 4천이 이제 유출된 거죠, 유출. 근데 이 사람 관점에서 보면은 시점 0에 4천이 유입이 된 거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 대한 현금 흐름도를 이 사람 B의 관점에서 그린다면은 0시점에 이렇게 위로 그려야 되겠죠. 위로 4,000달러. 그런 식으로 똑같은 이제 현금 흐름이라고 해도 누구의 관점에서 그리느냐에 따라서 화살표 방향은 이제 정반대로 바뀌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 현금 흐름도 같은 거는 이제 왜 쓰는 거 하니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유용하냐면 의사소통을, 그러니까 경제성 분석을 할 때 의사소통을 좀 수월하게 해주기도 하고 또 이 현금 흐름을 시각화를 함으로써 그 현금 흐름의 특징을 또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흘러가는다는 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복잡한 투자 대안에 대한 어떤 현금 흐름 같은 거를 여러 사람이 좀 분석을 하고자 할 때 이런 이제 시각화 자료 같은 게 없으면은 서로 이제 다 딴 얘기 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시각화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서로 좀 헷갈릴 일이 적기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하고 또 특징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게 해주는데 이 여기 있는 예시를 보면은 이 특징을 쉽게 파악하게 해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상호 배타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나은, 그러니까 더 좋은 투자 대안일지를 이 현금 흐름도를 통해서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똑같은 양의 현금 흐름이라면은 먼저 똑같은 양의 그러니까 돈이라면은 내가 먼저 받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게 딱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니까 여기 대안 A랑 B랑 여기 현금 흐름도에 쓰여 있는 돈의 크기는 다 똑같잖아요. 6천 마이너스 6천 마이너스 6천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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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인데 그 시점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요거는 똑같고
근데 요 뒤에서 발생하는 게 시점이 달라. 이 대안 A가 이 대안 B보다 다 한 시점씩 먼저 발생을 하니까 아 그러면은 대안 A가 이제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현금 흐름도가 굉장히 유용한 그 경제성 공학의 분석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학기 내내 계속 자주 쓸 거고요. 그 현금 흐름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서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약속하고 가야 될 개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수불, 기말불 개념인데요. 일단 기수불이라는 용어 자체의 뜻은 어떤 기간에 이제 초반부에 그러니까 시작 시점에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고 기말불이라는 거는 그 반대 어떤 기간 단위 기간 같은 1년 뭐 이런 게 하나 있으면은 기말불은 그 기간의 말기 마지막 부분 끝 시점에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어떤 이제 용어들인데 그거를 이제 현금 흐름도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그 현금 흐름도는 시간을 이산적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어떤 현금 흐름도가 하나 있다고 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시점들이 그 현금 흐름도에는 이렇게 띄엄띄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체 이 시점들이 말하는 게 이 연속적인 시간 흐름상에서 어느 시점을 말하는지 그거가 또 정확하게 약속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기수불로 하기로 하면은 이 현금 흐름도는 만약에 기수불로 하기로 하자. 기수불로 표현된 거야 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요 시점들이 각 해당 단위 기간의 그 저기 초기다 시작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수불로 봤을 때는 요 0이라는 거는 0 제가 여기 단위 기간을 연으로 가정하고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0이라는 거는 0번째 연도에 그걸 0년도라고 할게요. 0년도 초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0은. 요 1이라는 거는 이거를 좀 이렇게 그냥 지우겠습니다. 1이라는 거는 1년도 초, 2라는 거는 2년도 초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말불로 나는 이거를 하려고 해. 기말불로 약속하기로 하면은 반대로 0년도 말 여기는 1년도 말 여기는 2년도 말 요런 시점들을 나타내기로 하는 거죠. 3까지 써보겠습니다. 기수불에서는 3년도 초 기말불에서는 3년도 말 시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요 현금 흐름도상의 시점들이. 자, 그래서 그러면은 대체 요거는 이제 이산 시간으로 그린 그냥 일반적인 현금 흐름도인데 요거를 한번 제가 연속 시간 이제 이런 연속 시간 현금 흐름도라는 건 사실 잘 쓰진 않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속시간 현금 흐름도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연속시간 현금 흐름도에서 여기 0은 이제 지금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1이라고 하는 건 요 시점은 1년 후 시점이고 여기는 이제 2년 후 시점 여기는 3년 후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연속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이고 여기가 1년 후니까 요 중간을 꼽자면은 여기는 반년 후 시점이고 뭐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잠깐만요. 이거를
파랗게 좀 바꾸고. 자, 그랬을 때 요 기수불로 이 현금 흐름도를 내가 기수불로 인식했을 때 이 0이라는 시점, 1이라는 시점, 2라는 시점, 3이라는 시점은 각 연도의 초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 시점을 한번 제가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자, 그래서 기수불로 봤을 때 이 요 0년도 초 0, 이거를 좀 어떻게 할까? 여기에다가 현금 흐름을 일단 좀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요 1시점, 2시점, 3시점에 이렇게 양의 현금 흐름이 발생했다고 치고 그거를 만약 기수불로 인식을 한다면은 요 현금 흐름들은 이 연속 시간 관점에서는 언제 발생하는 것이냐? 일단 1이라는 건 기수불로 봤을 때 1 시점은 1년도 초를 말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연속 시간 현금 흐름도를 봤을 때 1년도라는 거는 이제 여기가 이제 1년도라는 거죠. 1년도, 여기가 2년도, 여기가 3년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편의상 단위간을 연으로 했으니까 뭐 연도 이렇게 말하는데 뭐 좀 더 그 일반적인 그 말을 쓰자면은 첫 번째 단위 기간, 두 번째 단위 기간, 세 번째 단위 기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이게 1년도, 2년도, 3년도니까 기수불 관점에서 요 현금 흐름도를 봤을 때 1년도 초라는 거는 요 첫 번째 연도의 초니까 이 첫 번째 연도의 이제 시작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발생을 했다라고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요 두 번째, 세 번째 건도 마찬가지로 2년도 초니까 여기죠. 요 2년도의 초. 세 번째 거는 3년도의 초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요런 연속 시간상에서 요런 시점에 현금흐름이 발생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우리가 요거를 요 위에 있는 현금 흐름도를 기말불로 인식을 한다라면은 여기에 써 있는 각 연도 말로 인식을 해야 되고, 그때는 이게 언제야? 1년도 말이죠. 그러니까 요 1년도의 말이니까 요게 발생한 시점이 여기고, 요게 발생한 시점이 여기고, 또 요게 발생한 시점이 여기고, 이런 식으로 연속 시간상에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연속 시간상에서는 이 현금 흐름도의 각 시점이 각 시점이 이제 뜻하는 그 시점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자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기말불로만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기수불 안 쓰고 우리는 한 학기 내내 거의 다 기말불로 얘기를 할 것이고, 왜냐면은 이제 기말불로 하는 게 좀 더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현금 흐름도를 우리가 기말불로 인식하는 게 대부분의 상황에서 더 직관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말불로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요 빨간 거를 좀 지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현금 흐름도가 있으면 우리는 기말불로 인식을 해서 요게 이제 0년도 말, 1년도 말, 2년도 말, 3년도 말이구나 라고 이해를 되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 현금 흐름이 이 현금 흐름도 상에서 요 0시점에도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0시점이라는 거는 0년도 말이니까, 그러면은 연속 시간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0년도라는 거는 굳이 쓰자면은 지금보다 한 단위 기간 과거만큼 이만큼을 이제 0년도라고 얘기가 할 수 있는데, 요 연도의 말이니까 요때 발생을 했다는
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0년도 말이라는 거는 사실 지금을 이제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 학기 동안 이제 기말부를 기준으로 계속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약속하고 넘어가야 될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단리와 복리인데, 단리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또 복리 쓴다는 거죠. 여기서 기말불에 밑줄 그어 놓은 것처럼. 근데 단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 잘 쓰는 거는 아닌데, 이제 우리가 뭐 돈을 어디 누구한테 빌려서 쓰면은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자의 발생이 이자는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단리 같은 경우는 매 단위 기간마다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은 여기 예시가 있네. 내가 P1을 누구한테 빌려가지고 근데 이자율은 연간 10%로 빌렸어. 그리고 5년 동안 빌렸어. 그랬을 때 이제 5년 동안 발생하는 이자의 총합은 그냥 원금에다가 이자율 곱한 거에다가 그 5년만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5번 곱해주면은 달리로 빌린 돈의 5년 동안의 이자 총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라는 거는 이렇게 연속 시간으로 봤을 때 지금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라고 했을 때 이자라는 거는 이제 1년이 지날 때마다 지금 이자율이 연 10%니까 1년이 지날 때마다 원금의 10%씩 발생을 하는 것이다. 이때 원금의 10%로 발생, 이때도 원금 곱하기 10%로만 발생, 1년 지났을 때, 또 1년 지났을 때 원금 곱하기 10%. 그래서 요게 이제 5개 합쳐져 가지고 요렇게 되는 게 단리 이자의 총합이고, 복리라는 거는 이제 매 단위 기간마다 원금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원금 플러스 이자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제가 표로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를 이제 시점이라고 쓰고, 그리고 발생 이자 단리로 했을 때 그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자랑 복리로 했을 때 그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써보자면은, 시점이라는 거는 이제 이자라는 거는 일단 한 단위간 지난 후 때부터 생기니까 여기를 1년 후 시점, 2년 후 시점, 3년 후 시점, 4년 후 시점, 5년 후 시점, 그 각 시점마다 발생하는 이자들을 한번 다 써볼게요. 그래서 단리 이자는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매 시점마다 그냥 P 곱하기 10%씩 그냥 똑같이 발생을 하는 거죠. 내가 P1 빌렸으면은 그거에 10% 곱한 거만큼 그냥 똑같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총 합친 게 5년 후에 내가 갚아야 되는 돈 중에 이제 이자의 크기인 거고, 이자만 갚으면 안 되죠. 요거에다가 원금인 P까지 합쳐서 갚아야지 완전히 빚을 청산하게 되는 거고, 복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년 후 시점에는 똑같아요. 1년 후 시점에는 그냥 원금에 대해서만, 원금밖에 없으니까 원금에 대해서만 10% 이자를 붙여서 요만큼이 이제 1년 후 시점에 발생한 이자고, 요거를 이제 A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년 후 시점, 요 시점에서는 이자가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은 원금 플러스 여기 보니까 이제 원리금, 그러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을 해야 되니까
2년 후 시점에 발생하는 이자는 원금 플러스 그 1년 후 시점에 자기가 갖고 생겼던 이자 요 A만큼 여기에다가 10% 곱한 것만큼의 이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번에는 요거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을 B라고 할게요. 그럼 3년 후 시점에는 어떻게 되냐? 3년 후 시점에는 또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한 거에다 이자가 발생하니까 원금 더하기 지금 이자가 1년 후 시점이랑 제 2년 후 시점에 발생한 이자들을 다 합치면은 이제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에다가 이제 이자의 총합 요거 곱하기 10% 이만큼의 이제 이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번에 C라고 하고 그럼 4년 후 시점에 발생하는 이자는 또 원금에다가 여기 이때까지 이제 발생한 이자들 다 합친 거 A 플러스 B 플러스 C 여기에 10% 곱한 것만큼의 이자가 발생을 하고 요거를 이제 D라고 하겠습니다. 5년 후 시점에는 이제 다 알겠지만 P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여기에 10% 곱한 것만큼의 이제 이자가 발생을 하는 거죠. 5년 후 시점에는. 그러니까 총 갚아야 될 이제 5년 후 다 복리로 이자가 발생하기로 약속을 했으면은 5년 후 시점에 갚아야 되는 돈 중에 이제 이자의 크기는 요거를 이제 다 더한 게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P만큼 원금만큼 더 갚으면은 완전 빚을 청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생하는 이자의 총합을 살펴보면은 사실 단리 이자는 요 복리로 발생한 이자에서 요 부분들 이자에 대해서 지금 그 이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붙이는 이자 이것만 다 빼주면은 이렇게 요것만 다 빼주면은 그냥 단리랑 복리랑 이제 똑같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단리랑 복리랑 똑같다라기보다는 요 복리로 발생한 이자의 총합 중에서 아무튼 이자에 또 이자가 붙어서 발생하는 그런 항들을 다 지워주면은 요걸 다 지워주면은 요거 다 더한 거랑 요거 요렇게 해서 더한 거랑 이제 뭐 똑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근데 복리로 하면은 어쨌든 이런 항들이 다 살아 있기 때문에 복리로 발생하는 이자가 이제 훨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더 커지게 된다. 그리고 그게 이제 더 합리적인 거죠. 왜냐면 우리가 저기 그 단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원금을 뭐 갚지를 않고 사실 뭐 그러니까 원금이랑 이자 이런 상황은 원금이랑 이자를 중간에 전혀 갚지를 않고 그냥 계속 내가 뭐 빌려서 쓰고 계속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자가 복리로 발생한다고 해야지 더 이제 좀 현실적인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현실 이제 상황에서는 단리를 쓰는 일은 거의 없고 이제 복리를 씁니다. 단리를 쓰는 경우는 뭐 이럴 그냥 뭐 아는 사람끼리 돈 조금 빌려주고 할 때 단리 같은 걸로 빌려줄 수도 있겠고 아무튼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단리로 돈을 빌려줄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인 관계라면은 당연히 복리로 하는 게 이제 표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좀 했고 다음 이제 영상에서는 그러면 단일 현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